자,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NBC의 보도인데요. 현대차 관련이네요. 미국 전기차 판매 급감, 세액공제 종료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시장 이 세액공제로 인해서 정말 이 세액공제 종료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식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포드, 현대차, 기아도 일제히 전기차 매출이 축 추락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 많은 분들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테슬라 어저께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테슬라 그 매출이 떨어진 이유는 테슬라 자체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에게 주던 보조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줬던 보조금이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보조금 연한이 9월 달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모든 보조금을 받는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시장의 소비자들이 아니 보조금도 없는데 예전에는 전기차를 샀을 때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한 700만 원, 4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있으니까 샀는데 나 그런 보조금이 없는데 내가 굳이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이번에 어떤 그 완성차의 그 판매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기차 판매가 그럼 급감했다라는 것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처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디젤 기관차라고 이제 그 양강 구도에서 전기차에 손이 안 갔다는 이유는 누군가는 계속 자동차 사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뉴욕 정도 외에는 사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내가 마트를 갈 때도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차가 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기차에 손이 안 갔다는 이유는 누군가 예전에 전기차를 샀었는데 지금 손을 안 갔다는 이유는 누군가 다른 차를 샀다. 다른 차는 무엇이냐? 내연기관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에 더 많은 매력을 느껴서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에 구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에 왜 손이 갔냐? 근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보조금을 트럼프 대통령은 당 유세 시절부터 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유세 시절에도 후보 시절에도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더 펼치겠다, 더 지원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이 실현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장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전기차를 만들 때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 급감이 배터리 종목들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결국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은 완성차에서 전기차의 어떤 그 포드나 테슬라나 현대차의 아이오닉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부터 중요하지 그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야 될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 전기차의 그 최종적인 소비자 중에 하나일 수 있는 배터리 셀 3사의 그 수익과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가로 반영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LG 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그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화학부도 있고 정유도 있지만 그 내부에 이제 그 SK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년 전부터 SK온의 주가를 갖다 결정하는 것은 화학과 정유가 아니었고 사실 SK온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 출범하면서 사실 전기차 업종도 안 좋아지고 배터리 3사의 매출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이 아니 LG엔솔 수익률이 낮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대목은 무엇이냐면 코스피보다도 언더퍼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스피보다도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LG엔솔을 비교해 본다면 코스피보다도 30% 정도 언더퍼폼했어요.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사실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여파가 트럼프 정부 내내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설령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공화당 정부가 그대로 들어설지라도 사실은 이것이 지속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최소한 트럼프 정부가 이제 2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끝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3년 반 이상은 이 전기차와 배터리 3사에게는 고난의 행군의 시절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셔야 됩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70%가 넘게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36% 올랐네요. 이제 확실한 언더퍼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불려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에 한국의 그 사회에서 유행이 됐던 책 중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었는데 그 책의 핵심이 무엇이냐? 샐러리맨들은 더 이상 자기가 매달 다달이 받는 월급만으로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너가 버텨낼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해라. 그렇지?
부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재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큰 거액이 없다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 투자가 있는 것인데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그 자산을 갖다가 증식시키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제 내 계층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인지하셔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스피가 4천이 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제 5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나에게 수익률을 갖다 주지 않는 종목을 냉철하게 결별해야 된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아까 말씀 코스피보다 언더퍼폼한 종목을 냉철하게 결별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식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종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내가 그 회사를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내가 다니는 회사예요. 하지만 수익률이 나쁘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회사 종목에 대해서 내가 냉철하게 결별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뭐 다른 어떤 조그만 어떤 힌트만 나와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3개월, 6개월 봤더니 전체 수익률을 봤더니 코스피보다 언더퍼폼했다. 그러면 이제 냉철하게 결별을 하면서 다른 종목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어도 그래도 결별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올라갈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어떤 히든 정보를 알 수 있냐? 히든 정보는 없어요. 다 알려진 정보인데 내가 객관적으로 편애하지 않고 또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어떤 업종인가? 반도체 업종입니다. 어저께 SK하이닉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SK하이닉스가 시총 450조 되는 기업이 월요일 같은 경우 7%, 10% 올라갔습니다. 다 뉴스를 알지 않습니까? 야,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지 아닐지는 반도체 업종의 슈퍼사이클이 내년에도 지속될지 내후년에 지속될지 금세 검색만 하셔도 알 수 있고 제 코너만 꾸준히 보셔도 반도체 업종이 27년까지는 간다. 그래서 심지어 그 노무라 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내년에 99조 원, 내후년에 128조 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노무라 증권이 SK하이닉스에 편애가 있어서 그런 지표를 발표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업종, 수익이 나는 회사로 갈아타신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